그러니까 부모랑 뭐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여길 왔으니 뭐 부모랑 대화할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놀이도 너는 하려면 해, 난 안 해. 막 질문도 모른다, 생각 안 난다, 없다, 막 이렇게만 대답하는 아들이었는데 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의 박윤지,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부모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우리 여문희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은 행복한 가족관계를 만드는 가족 대화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문희 가족 코칭 연구소 여문희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강의하고 코칭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계신데요. 가족 대화 코칭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되셨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네, 우리는 뭐 모두 다 가정이라는 이 공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가정을 만들어 가잖아요. 사실 요즘 신세대들은 이 가정이라고 하면 굉장히 식상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역할과 책임이 너무 무겁다. 그런데 그 역할과 책임을 하는데 너무 무기력하다, 공동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가족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분명 혼자보다는 든든하고 그 어떤 공동체보다 행복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가족은 역할과 책임이 좀 서로 많이 다르지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공동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가족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가족 대화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족이라고 쓰고 스트레스라고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을 생각하면 따뜻하고 이게 아니라 스트레스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불신, 갈등, 위기 이런 것들을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알아가고 대화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가족 맞춤형 대화 코칭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가족들끼리 모여서 막 코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오글거리. 많이 근데 대화 코칭을 시작하게 되신 혹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네. 작년 3월 3일 날 저희 딸이 갑자기 프랑스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게 됐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빈손으로 떠나는 딸을 위해서 뭘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도 가족 대화 훈련 한번 해보자 하고 제안을 매일 2시간 30일 작정으로. 근데 뭐 난리가 났겠죠. 특히 우리 아들 오바야, 에바야, 엄마 진짜 왜 이래 이러면서. 근데 막상 질문을 준비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모르는 거 투성이고 눈물이 나와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저희 딸이 프랑스로 갔는데 프랑스에 있는 동안에도 저희가 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가족대화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만약 오기 전에 한 달의 시간이 없었다면 엄마 내가 못 버텼을 것 같아.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이 됐다고 고맙다고. 고마운 이런 말 잘 안 하는 딸인데 엄마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주 상담하니까 좋아졌는데 돌아가면 또다시. 왜 그럴까 저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개인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절대 개인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이거구나 싶었어요. 정말 생각만으로도 대단한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가족 대화 코칭이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의 문제를 드러내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문제라고 여기는 가족들도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여지껏 조용히 덮고 있었는데 그걸 굳이 뭐.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은 우리 가족이 뭐 이런다고 달라지겠어? 그리고 또 온 가족이 시간을 맞춘다는 건 현대사회에선 거의 기적이죠. 근데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모여요, 가족들이. 시작은 마음 열기 놀이를 통해서 좀 웃어요.
우리가 머리나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웃는 거거든요. 웃다 보면 마음도 열리고 긴장도 풀리고 그리고 함께 그림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읽어준 그림책이 전부였는데 어른들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울어요. 마음이 막 말랑말랑해지고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림책 속에는 우리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서 그림책을 읽는 동안 과거, 현재, 미래, 여행을 하는 그런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주인공이 내가 되기도 하고 가족들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한 권의 그림책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 작업이 끝나고 나면 질문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든요. 4주 동안 이런 패턴으로 대화를 나누고 나면 평화롭게 서로를 수용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알게 되고 조금씩 시도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말로만 들으면 너무 좋죠. 네. 그러면 혹시 소장님께서 네. 그동안 하셨던 것 중에서 되게 기억에 남은 그런 코칭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네. 그 결혼을 하고 임신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아들을 낳은 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여기에 뭐 등짝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막 거의 끌려가고 네가 뭐라고 하든 난 전혀 참여하지 않겠어. 막 이런 막 불굴의 의지가 온몸으로 표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학교도 잘 가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랑 뭐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여길 왔으니 뭐 부모랑 대화할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놀이도 너는 하려면 해, 난 안 해. 막 질문도 모른다, 생각 안 난다, 없다, 막 이렇게만 대답하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첫째 시간부터 어린 시절의 상처를 꺼내시면서 매 질문마다 눈물을 쏟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간 아버지가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이렇게 고쳐 앉더라고요. 이렇게 쪽팔 널브러져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고쳐 앉으면서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완벽한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빠의 눈물을 처음 봤어요. 아빠는 나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그렇게 아픈 일들을 겪었는데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너무 많이 밝아지고 부모님하고 눈을 마주치고 공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 철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철수가 소장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엄마가 너무 가슴이 철렁해서 물어봤더니 소장님한테만 말할 거다. 엄마 몰라도 된다. 그 아이가 카톡이 와가지고 소장님 저기 제 친구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제 친구가 자꾸 자살 시도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왜 그 순간 내가 떠올랐니?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님 우리 가족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안 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너무 예쁘고 고마웠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가겠다고 했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다음날 또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이거 돈 많이 들죠. 얼마예요? 이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해? 왜 철수가 내줄 거니? 그랬더니 너 돈 많구나 막 이랬더니 뭐 다 엄마한테 받은 돈이긴 하지만 제 주머니에 있으면 제 돈이죠 이러더라고요. 저는 철수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이제 세상을 좀 믿을 수 있구나. 이제 믿어도 되겠구나. 그런 신호 같았어요. 제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서 그 아이를 만났고 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른 어른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4주 시간은 그야말로 웃음바다, 눈물바다. 아마 평생 웃을 걸 4주에 다 웃고 평생 울 걸 다 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잦은 싸움이 있었고 폭언, 폭력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23살 청년이 있었어요. 여자아이인데 4주를 마치고 이 아이가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 요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일 끝나고 나면 막 집에 가고 싶대요. 그전엔 집에 있으면 좌불안석. 또 언제 뭐가 터질까. 근데 집에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선생님 우리 네 사람이 맨날 모여서 맨날 웃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엄청 오래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모두 그걸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이 서로에서 이렇게 닿았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가정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네. 4주라고 하는 가족 코칭이 끝나면 진짜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 듣는 내내 울었다가 웃었다가 저도 그러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 코칭이라고 하는 이 훈련이 끝나고 나서 뒤에 가족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별도로 알려주시는 게 있나요? 네네, 그럼요. 4주간의 가족 대화 코칭 수업이 끝나면 부모 중 한 분을 리더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대화 코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을, SOS를 치세요. 그럼 제가 또 도와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금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분명 전보다 훨씬 더 깊게 잘 연결된 가족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저도 3개월 전부터 저희 가족 중 한 명이랑 나름 소크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오.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근데 뭐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저의 목적은 알아차려라. 음. 알아차리자. 이렇게 알아차리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좀 바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가 상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소장님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지치고 힘들어지는 시기였었거든요. 네, 오늘 소장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참고해서 힘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사TV 시청자분들도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강사TV의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